뉴스에서 환율이 오르면 달러 사야 하나 싶고 일본 얘기 나오면 또 엔화를 사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오를 것 같아서 샀다가 또 불안해서 팔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지치고 수익은커녕 손해만 남습니다. 작년에 지인의 권유로 외화 예금을 넣었다가 손해만 보고 손 털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주변 말 듣고 들어갔다가 팔 시점을 몰라서 결국 손해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의 핵심은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통발 낚시처럼 급하지 않게 찬찬히 준비해서 기다리는 투자 방식이 결국 가장 많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 6년 뒤 자산을 2배로 만드는 방법.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 원칙을 지키는 마인드셋. 시니어를 위한 안정형 자산관리 전략 3가지. 수익률만 쫓지 말고 내 삶에 맞는 속도로 투자하는 법. 이 콘텐츠는 시니어 여러분께 실제로 실행 가능한 재정관리 전략을 제시합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돈, 이제는 잘 굴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투자 초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환율이 오르자 달러 예금을 고민했고 일본 경제 회복 얘기를 듣고는 엔화 투자로 옮겨 타야 하나 갈팡질팡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잘 오를 줄 알고 넣었는데 며칠 만에 떨어져서 허탈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불안한 투자의 반복은 누구에게나 흔한 경험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시장은 20년 전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AI 알고리즘, 유튜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실시간 반응 속에서 우리는 정보보다 항상 뒤처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시장 흐름을 족대 들고 쫓아가면 절대 못 잡습니다. 물고기보다 빠른 시장 앞에서는 통발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분산, 그리고 ETF가 시니어 투자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최근 처음으로 ETF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2만 원 남짓. 떨어져도 수업료 수준이고 오르면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그는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산업의 ETF를 골라 직접 지켜보며 투자 감각을 익혀갔다고 말합니다. ETF는 이미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된 구조라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성격의 ETF를 여러 개 배치하면 뉴스에 따라 어떤 자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기술주 중심 ETF vs 방어형 채권 ETF, 미국 중심 ETF vs 국내 우량주 ETF, 헬스케어 산업 ETF vs 필수 소비재 ETF. 이런 식의 조합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자산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교육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수익률보다 친해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처음엔 하루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ETF는 종목 이름이 아니라 흐름을 익히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10만 원을 넣고 하루에 3,000원이 오르자 이럴 줄 알았으면 1,000만 원 넣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 다시 떨어졌고 큰돈 넣었으면 심장 떨어졌겠다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조금 벌었을 때 무리해서 더 넣고 싶어질 때라는 걸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연습도 없이 시작해 큰 손실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다릅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시장 흐름과 자신의 심리를 익혀야 합니다.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6% 수익이면 12년 뒤 자산은 2배. ETF, 채권, 금까지 다양하게 분산하면 하락장에도 살아남는 힘이 생깁니다. 돈은 잠들지 않는다. 나 대신 24시간 일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실전 일지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왜 오르고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는 습관이 복리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손주에게 들은 ETF라는 걸 처음 들어봤지만 최근 5만 원으로 한 종목을 사보고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내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뉴스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왜 오르거나 떨어졌는지를 일지로 남기면서 투자 공부가 현실로 와닿았다고 합니다. 특히 복리는 젊은 세대보다 시니어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모은 돈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복리 효과를 활용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의 마법은 결국 기다림의 힘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돌아옵니다. 최근 TV 뉴스를 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경찰 역할을 내려놓는다는데 이러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라도 터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금 가격이 급등한 것을 지켜보며 자산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위기의 시기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안전자산입니다. 지정학적 위기, 분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금은 가격이 튀어오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합니다. 금은 스스로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 바뀔수록 그 가치는 강해집니다. 20년 전 사둔 골드바를 금고에 그대로 보관해뒀습니다.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가격이 12배나 올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합니다. 그때는 그냥 위기 대비용으로 넣어둔 건데 이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금은 자산 분산의 축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품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시니어는 반드시 장기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집값이 오르면 따라 사야 하나 불안이 커집니다. 주식은 하루하루 시세가 눈에 보이기에 조급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길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 ETF, 채권 등은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최근 금 통장에 소액을 넣으며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전환했습니다. 큰 돈은 못 넣지만 마음이 좀 든든해지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또 오면 금은 분명 역할을 할 테니까요. 또한 영상에서는 복리의 힘도 강조됩니다. 6% 수익이면 12년 후 자산은 2배. 12% 수익이면 단 6년이면 자산이 2배.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스는 복리의 진리입니다. 자산을 한꺼번에 불리겠다는 조급함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작년 초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수직 상승하지 않고 주춤해지면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니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조급해지면서 좋은 자산을 갖고도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끌연끌 대출은 계속 오르는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노후는 연금으로 해결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국민연금이 얼마를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노후에 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금액보다 확실한 수요에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연금 전략 3가지.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도 꼭 준비하세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펀드, IRP 등 투자형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세요. 연금 투자일수록 더 길게, 더 안정적으로, 더 분산적으로 가져가세요. 5년 전부터 연금펀드에 매달 20만 원씩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나진 않아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올 걸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녀는 금과 ETF도 일부 포함해 위기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위기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공통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대부분 방심한 곳에서 시작된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모두 예측 불가 시점에 터졌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장은 더 빠르게 흔들린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엔화 강세를 믿고 달러 부채를 늘렸지만 갑작스러운 엔화 약세로 수출이 급락하며 대규모 부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루트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탐욕과 공포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을 흔든다는 것이 중요한 통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의 80%를 손절하고 시장에서 손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다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위기란 게 또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의 중심에는 늘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이 강해지면 시장은 과열되고 공포가 확산되면 붕괴가 시작되며 결국엔 모두가 두려워할 때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위기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호재 뉴스에 사람들이 몰리면 반드시 소외된 영역이 생깁니다. 그 소외된 곳에 미리 작은 어항이라도 담아두면 기회가 옵니다.
예컨대 2023년 초 KOSPI가 2300선까지 떨어졌을 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74세 전남 목포의 정연희 할머니는 소액으로 국내 ETF를 분산 매수해 꾸준히 수익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기보단 그냥 내가 준비한 어항을 지키는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중요한 건 시장의 움직임보다 내 포지션의 지속성입니다. 또한 유럽 주식처럼 예상 밖의 시나리오가 터졌을 때 미리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남들과 함께 붕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위비 확대로 급등한 독일 시장처럼 다양한 어항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로 현명한 시니어 투자자의 생존 전략입니다.